제가 윤가은 감독을 되게 좋아하는데 윤가은 감독이 언젠가 저한테는 이 세상에서 변영주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네. 자기는 이 세상에서 변영주가 제일 좋대요. 그래서 그때 그때 내가 좀 참고 관객까지 내가 해줄 걸. 이런 생각 그러던 어느 날 그걸 너무나 난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경미 감독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가은이가 그래서 내가 제일 좋대. 임술래가 아니라 그 뻔하게 애들이 말하는 제일 중요한 감독이 임술래가 아니라 얘는 변영주가 제일 좋대. 이경미 감독이 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거야. 정말 당혹스러웠고 그 순간 정말 저의 그 살아오면서 제가 제 얼굴을 컨트롤했던 모든 힘을 다해서 그랬겠지. 걔는 선배 감독들을 다 좋아하나 봐.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제가 문자로 물어봤습니다. 이경미가 좋냐 내가 좋냐. 자, 질문 있으시면. 너에게 답을 듣고 싶진 않아. 네, 이쪽 앞에. 감독님의 마이크. 감독님의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은 어떠셨나요? 진짜 오래됐네 생각해보니까. 지금 같진 않아. 지금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저 약간 반에서 제가 저희 어렸을 때는 착한 어린이상 이런 거 줬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착한 어린이상을 반에서 한 명씩 뽑아서 줬는데 그거 상은 어떤 애들한테 주냐면 존재감이 전혀 없는 친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심지어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애들을 주로 줘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없으면 저 자리 누구지? 뭐 이런 친구한테 주는데 제가 그거를 한 4학년 때까지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 1학기 거의 반이 오도록 제가 반인지 모르는 제가 그 반의 학생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한 학생이었고 저도 그런 위치라고 늘 저의 존재를 그냥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딱히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없었고 그냥 선이처럼 약간 뭐 앉아서 그리고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고 영화 많이 보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별 뭐가 없이. 알고 보라였던 거 아니야? 개가천선한 영화가 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윤희가 대사를 하는 씬들을 너무 신기하게 봤거든요. 너무 어리고 정말로 컨트롤도 잘 안 된다고 하시는데 애기가 대사를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고 연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어린 배우한테 대사를 시키시고 촬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윤희는 사실 대사가 중간중간 많은데 마지막 장면에 그 누나랑 마주보고 하는 대사 빼고는 그냥 제가 설명만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좀 긴 대사가 김치볶음밥 뭐 이런 거 설명 이럴 때는 그거는 심지어 대사도 없었어요. 그냥 김치볶음밥을 먹어. 근데 먼저 먹기 전에 지아 누나가 손님이니까 먼저 권해. 지아 누나 먹은 다음에 너 신나게 먹어. 이게 다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친구는 좋은 게 뭐냐면 흥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신나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또 저녁에 밥을 이렇게 좀 굶기고 그 점심 먹고 거의 한 9시까지 아무것도 못 먹은 상태였어요. 근데 맛있게 먹는 장면을 찍고 싶어 제가 이제 그런 아동 학대의 어떤 그런 짓을 벌였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짜증이 여기까지 난 거예요. 왜 밥을 안 주냐고 그 간다 그러고
근데 이제 막상 그 김치볶음밥이 너무 맛있게 된 거예요, 실제로도. 그리고 먹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그 친구가 또 김치볶음밥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한 거의 5분 넘게 찍었는데 그냥 카메라를 뻗쳐놓고 계속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애가 신나니까 뭐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줬네, 뭐 이건 뭐랑 먹으면 맛있네 이런 얘기를 막 그냥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편집 감독님이 이렇게 해서 대사들을 약간 편집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뭐 조금 말만 주고 사실은 대사가 훨씬 많았는데 현장에서 다 잘랐어요. 왜냐면 대사를 주면 기억을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가 기본적으로 툭툭 하는 그런 대사들, 평소에 하는 대사들이고, 마지막 장면은 쪽대문을 주고 외우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너무 귀여운, 얘는 이런 애가 아닌데 귀엽죠. 근데 이렇게 막 귀여운 척을 하면서 뭐 그럼 언제 놀아 뭐 이런 대사를 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톤으로. 그래서 완전 멘붕이 와가지고 원래는 오전에 저 씬을 찍고 그 다음 씬을 찍어야 되는데 저 씬 하루 종일 찍었어요. 아침 8시부터 거의 저녁 7시까지 그 씬만 계속 반복해서 찍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 친구가 또 짜증이 난 거죠. 왜 나 계속 여기 앉아있어요. 덥고 힘든데. 그래서 나중에 너무 귀찮아서 대사를 한 게 마지막 테이크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간 좀 그럼 뭐 언제 놀아 이렇게 그런 태도가 정말 싫은 거죠. 이제 더 이상 나 이거 시킬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지막에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 느낌이 영화에 더 맞았던 것 같다는 생각 들고, 네. 그래서 마지막 대사만 외우고 중간중간에는 그 친구의 흥으로 넘어가는 장면들 되게 많아요. 진짜 감독이 되게 이렇게 인고의 세월을 되게 기다려야 되는. 저라면 한 번 누구든 짜증 내면 정말 고소해라. 영업방해 뭐 이런 거 고소해라라고 했을 텐데. 예. 네,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이제 보면서 굉장히 기억 폭행당했다고 할까요? 저의 제 유년 시절, 제 초등학교 고학년 정확하게 4학년 시절이 떠올랐는데 아마 이제 많은 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이제 감독님께서 그냥 자기 얘기,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써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그런 억울함이 있는 것 같다고 저도 이제 보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시간이 지나고 크면은 사실 그 시절들이 이제 다 잊혀지잖아요. 근데 그때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그런 영화였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려내셨는지 그런 게 좀 신기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우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자전적인 경험에서 출발을 한 거긴 해요. 이게 뭐 완벽하게 같진 않지만, 근데 저한테 되게 강렬하게 남아있는 어떤 순간들 중에 하나여서 사실은 어떻게 해도 안 잊혀지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굉장히 아프거나 굉장히 힘들었던 어떤 감정들은 안 잊혀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이게 시나리오를 쓰면서 계속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근데 생각해보면 어린 친구들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 되게 오래 했어요. 20대, 30대 초반까지. 네, 뭐 학원 강사도 사실 되게 오래 했었고, 근데 다 초등학생들 위주였거든요. 근데 계속 아이들을 옆에서 보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실제로 제가 계속 개입을 하든 안 하든 관찰을 해야 되는 경험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생각보다 많았던,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특히 시나리오를 사실은 딱 완성했을 때까지는 완벽하게 확신은 없었는데, 저희 배우들 만나고 연습을 오래 하면서 실제로 그 나이 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매일 만나서
이런 식의 뭐 감정 이럴 때 어떤 뭐 기분이 들었어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거의 2, 3개월 들으면서 사실 시나리오가 많이 바뀐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공유하면서 저도 약간 그 시절에 느꼈던 것들이 되살아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지금도 현실을 겪고 있긴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친구들이랑 많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잘 살아나면서 느껴주셨던 부분이 있다면 저희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살아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을 가르친 경험도 논술학원에서 되게 오래 가르쳤어요 초등학생들을. 저는 밤에 그 골목길 걷다가 초등학생들 모였으면 피해가요. 딴 건 다 참겠는데 초등학생한테 맞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서. 예, 남자. 아니. 제 영화 잘 봤고요. 영화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 손이 나왔거든요. 손톱하고 그 손톱이 그 애들 관계하는데 뭔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서 그 손톱이 영화 감독님께서 어떤 매개체로 사용되셨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손톱이 마지막 장면도 마지막 봉숭아물이 거의 끝나갈 때도 그렇고 손톱이 영화가 진행되면서 아이들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손으로 부각해야지 이러면서 찍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게 저한테 제일 중요했던 장면은 사실은 선이가 지아한테 봉숭아물 들여주는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했고 나머지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뭐 손톱이 봉숭아물이 줄어들거나 이런 거는 처음부터 생각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 장면, 그 선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올드하고 촌스러운 감성이 있는 친구고 아마도 지금 사실은 대부분 친구들이 매니큐어를 칠하는데 이 친구는 그런 식의 수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좋아하는 그런 친구란 생각이 사실은 그런 이 친구의 캐릭터적인 설정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냥 손톱 저의 어렸을 때 경험이기도 하고 한 번 물들면은 이건 손톱이 다 자랄 때까지는 안 지워지는 거라 그런 식의 이미지가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일단 하나 넣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손톱이 한 번 나오니까 계속 끝까지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금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뒤늦게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뭐 보라네 친구들 매니큐어를 칠하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이제 끝까지 끌고 가게 된 거고 나중에 알았어요. 시나리오 다 쓰고 프리 준비를 하면서 이게 이 친구들의 일종의 우정, 서로 마음을 나눈 어떤 그런 과정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을 은유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 뭐 우리끼리 그런 회의를 하고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손톱도 되게 정교하게 뭐 물이 줄어드는 것도 더 정교하게 좀 계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클로즈업도 들어가게 되고 약간 과정은 그렇게 돼요. 이것을 준비했던 과정은. 그래서 좀 나중에 의미를 발견을 해서 그 의미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던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과정에서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온 19살 이지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여성 영화제이고 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막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는데 또 아동 인권 이렇게 뭐 심각하게 다룬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아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약간 이 사회가 아동에 대해서 인권을 잘 챙겨주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감독님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어떠한 계기가 됐는지 아동 인권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하게 좀 의미가 되는 경험이었는지 감독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약간 아동 인권에 대한 특별한 좀 견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밥도 안 먹이고 현장에서 왜 했지 그 얘기를? 잠깐. 이게 되게 그런 게 있는 것. 근데 그 발언은 자꾸 이제 후회가 되는. 아니 근데 이게 영화를 찍으면서 되게 고민이 훨씬 많아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근데 실제로 관심이 많은 건 맞아요. 아동 인권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후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저한테 유일하게 제가 별로 이렇게 사회적 정치적인 이슈에 이렇게 깊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 잘 안 되는데 유일하게 관심 있어 하는 게 아동 인권이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관심 있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나름의 어떤 기준들이 있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뭔가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동시에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영화 현장은 사실은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가 없는 현장, 그게 환경 자체가 어떻게 해도 아이들이 참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작업을 하면서 고쳐 나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스스로 하지만 또 동시에 저도 감독이라고 굉장히 과한 걸 그렇게 전력을 굶겨가면서 어떤 과한 거를 요구하게 될 때도 있고 실제로 현장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그렇게 뭐 12시간씩 외부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카메라 앞에서 어떤 것들을 목표를 이루어야 되고 해나가야 되고 이런 것이 사실 물리적으로도 스트레스지만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고 그리고 어떤 영화를 한 편 만들면 이거 영화라는 것에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공개될 때 또 오는 2차 타격이 또 있고 이 친구들이 본의 아니게 저희 배우들도 영화 개봉하고 이랬는데 막 댓글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별의별 얘기 다 있거든요.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도 되게 많은데 어른들은 어쨌든 필터가 있지만 어른인 저도 상처받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봐도 저도 상처받는데 우리 친구들은 더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영화 보여지는 게 직업인 게 배우니까 그 외모에 대한 어떤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주는 되게 어린 친구들이 제가 제일 많이 혼낸 게 저 살쪘어요 다이어트 할래요 이런 욕이 정말 말랐잖아요 저희 배우들. 근데 입에 달고 살았어요. 이게 뭘 보면은 다이어트 할래요. 근데 내가 영화를 찍는다고 이 친구들을 불러와서 이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 이런 또 저의 일종의 도덕적인 가치적인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 찍고 내가 아이들이랑 계속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사실은 이 영화 만들 때는 이 영화를 어른들도 보지만 아이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내가 잘하는 짓인가? 아이들이 나오는 영화를 만들어서 오히려 이 작업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떤 타격이 갈지 모르는